네, 안녕하세요. 켈리 신학생의 레이입니다. 네, 전도사님 한번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켈리 신학교의 게이트웨이 신학교의 준입니다. 네, 케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 잘 지내시고 어떻게... 계세요? 네, 네. 뭐 별일 없으시죠? 전도사님, 저희 커피 이렇게 마시고 있었는데 네. 그 커피숍도 하시잖아요. 네. 그 궁금한 게 어떤 고급지다 아니면은 그 맛있는 커피다 하면 네. 특별히 뭐 이렇게 그게 있나요?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제가 결혼 기념이 몇 주년이었더라? 한 5년 전에 네. 저기 자메이카로 갔어요. 우리 일부러. 네네네네. 근데 혹시 세계 3대 명품 커피를 아시나요? 상품 있습니다. 이거 맞히시면 하나라도 맞히시면. 캄보디아도 커피가 맛있다고 하고. 콜롬비아, 콜롬비아. 예. 예. 마약인가? 콜롬비아. 세계 3대 명품 커피 중에 하나가 이제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 네. 그리고 예멘의 모카리나, 그다음에 예멘에. 그 하와이의 그 엑스트라 팬시. 예, 코나 커피가 거기. 한 번도. 예. 근데 코나도 코나가 유명하죠. 예, 100% 코나가 있고 그게 중간중간에 한 뭐 맞아. 80대 이렇게 섞인 게 있어요. 근데 네. 엑스트라 팬시는 100% 코나예요. 오. 근데 진짜 맛이 네. 다르고 되게 비싸죠. 그래서 저희가 자메이카로 일부러 저희 신랑하고 같이 그 네. 섬에 갔었는데 네. 그 뭐 호텔뿐만이 아니고 이제 외곽적으로 관광하다가 어디를 들어가도 네. 다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을 서브를 해주는데 그거 이게 지금 저는 지금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커피숍 지금 저 일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할 때까지만 했어도 1파운드에 100불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격이죠. 네. 그랬는데 그 비싼 커피를 가는 데마다 따라주니까 오. 저는 너무너무 맛있게 와. 먹고요. 아마 자메이카가 예전 영국의 그 노예 지역이어가지고 네. 그 블루 마운틴 그 지역은 굉장히 커피 재배에 퍼펙트하대요. 기후 같은 것들이. 네. 그래서 거기는 100%다 수공. 손으로 다 재배하고 그렇게 해서 영국의 그 황실들이 마셨던 커피인데 이제 그게 그 커피가 너무 잘 되고 정평이 나다 보니까 계속 전통적으로 거기서 커피를 좀 했다고 다르다고 하면은 뭐 좀 신맛이 좀 들어간 게 좀. 그 이티오피아 같은 콩은 네. 원두 비는 좀 그런 맛이 나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사워한 맛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또 그것만 마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커피숍 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명품 커피나 좀 좋은 커피들은 끝맛이 되게 네. 깊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마셨을 때 네. 끝맛이 되게 뭐라 그럴까? 깊고 네. 되게 깔끔하고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새 커피는 되게 그런 맛이 나고 네. 화가 그 고호 네. 그분이 그 중동의 예멘의 그 모카리자 그거를 항상 마셨다고 하죠. 모카리자. 책에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읽으면서 이거였구나 그랬었는데 네. 그게 뒷맛이 뭐 이렇게밖에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전 뒷맛이 조금 더 좋은 커피들은 아무래도 좀 다르고 뒷맛이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절대 크림 앤 슈거 타지 마시고요. ruin the coffee. 예, 그냥 마실 때 그 커피의 그 자체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저희가 매일 커피를 마시니까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오늘 저희들 또 다시 모여가지고 또 요즘에 또 크게 이슈가 되는 또 주제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오늘은 차별금지법,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인데 기사를 한번 보니까 네. 지난 6월 말 한국의 정의당 주도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지난 9월 말에 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말을 했었고요.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건데 이 법안이 이제 발의됐는데 어떻게 케빈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중에 우리가 크리스천들이니까 기독교에 미칠 영향은 이따가 또 말씀을 또 자세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째 계속 네. 그런 좀 진보적인 부분, 진보적인 차원, 진보적인 측에서 계속 네. 그 노무현 정부 시대 때부터죠. 네. 계속 이렇게 2007년인가? 네. 네, 2007년부터. 계속 이렇게 뭐 발의를 하려고 네. 노력을 했었던 네. 그런 내용이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좀 약간 분위기를 네. 점점 그렇게 만들어 왔었고 네. 이제 분위기가 조금 많이 무르익었다 싶어서 네.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이슈화되면서 네. 지금 네. 급부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좀 오늘 역시 우리 준 전사님한테 네. 좀 그 자세한 내용들을 좀 들으면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물론 한국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이 미국에는 이미 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 상황인 거죠. 미국 몇 개 주 같은 경우는 예, 미국하고 유럽에는 벌써 네. 약간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의 이름은 좀 달라요. 다. 네, 뭐 네. 영국 같은 데는 평등법, 평등법 예, 네. 뭐 스웨덴에도 뭐 캐나다에도 인권법, 네덜란드도 평등 대우법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다 통과가 돼가지고 좋은 반응을 보인 나라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게 원래 뭐 이제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겠지만 각자 하나하나는 법이 다 있어요. 저희들 나라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는 다 소극적, 있는데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걸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각자 있는 법들이 뭔가 이렇게 모법이라고 네. 뭐 하나를 이렇게 다 같이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법이 네. 아직은 우리 헌법이나 뭐 이렇게 일반 법 체계에 그게 들어있지 네. 않으니까 네. 그거를 조금 더 신설을 해서 넣고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인 법들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보자. 좀 약간 그런 차원의 법이어서 네. 뭐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듣다 보면 네. 네. 그 유튜브 보니까 뭐 설명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혹시나 그래도 준 전도사님 한번 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네. 우리가 지금 모르시는 얘기를 해야 분들이 되니까. 계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예,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케빈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저희가 2007년부터 해서 네. 2008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 이 차별 금지 법안에 대해서 네. 계속 상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죠. 네. 근데 결국 교회나 이런 이것을 반대하는 측에 이제 네. 계속 반대를 심하게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법으로 통과가 안 되고 네. 그냥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지방 자치 단체라든지 아니면 네. 학생들의 그런 인권 네. 단체 같은 데서 계속 이걸 가지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네. 저는 벌써 이름에서부터 포괄적 차별 금지 그러면은 그 포괄적이라는 말이 수식어가 네. 뭔가 좀 그러면 뭐 그 소극적 아니면 부분적 차별 금지법은 벌써 있는데 네. 이거를 전체에 아우르는 이제 케빈 전사님 설명해 네. 주신 것처럼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저도 공부를 해봤어요 이번에. 네. 그랬더니 저희 한국 그 헌법에 보면은 네. 뭐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32조, 34조 여자나 또 여자의 복지, 또 연소자의 근로 이런 것들, 또 그 청소년의 복지, 네. 또 신체 장애자, 네.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이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다 있고요. 네. 뭐 그 개별적으로 2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네. 그런데 결국 여기에서 요번에 정의당에서 발표한 것 중에 빠진 부분은 어디냐면은 종교, 또 성적 지향, 네. 그다음에 성별 정체성. 네. 이제 요 부분이 더 엑스트라로 추가가 됐는데 추가가 돼가지고. 예. 네. 그러면은 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기존의 소극적 부분적인 차별법이 이렇게 두루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게 헌법 11조로 딱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게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전 스스로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좀 뭐 뒤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 보겠지만 네. 이제 개별적 차별 금지법으로는 너무 약하다. 네. 이거를 그것도 너무 번거롭다. 네. 여기도 건드려야 되고 저기도 건드려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두루 아우르는 이런 네. 법을 하나 딱 만들면 네. 이거를 보호적인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주고 들여주고 이런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의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과연 이런 뭐 자유와 평등 우리가 그 조지 플로이드 거기서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이런 차별 평등 이런 부분들이 네. 법으로 그렇게 했었을 때 그게 네. 과연 지켜지는가 네.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근데 케빈 전도사님 그때 네. 말씀하셨던 법으로 어떤 걸 정해서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었던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인물을 흑인 분이신가요? 그분을 이제 어디 법안에다가 이름이나 그 경기장에 경기할 때나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름을 좀 의미를 갖고 그 번호인가요? 그때 네, 예, 예. 번호였는지 그거를 했을 경우에 어떤 의미도 되고 정말 정말 차별이나 어떤 그런 법적인 부분의 어떤 효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물론 저희가 조지 플로이드 사건 가지고 같이 이야기했을 때 이제 네. 흑인 인권에 대해서 같이 봤었죠. 네. 흑인 인권에 대해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변화되는 게 우선 가장 근본적이에요. 인식의 변화 바뀌어야 네. 돼요. 네. 이게 뭐 아무리 뭐 강제적으로 뭘 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이냐 네. 뭐 이런 고민을 할 때는 또 그리고 또 만약에 인식이 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돼야 될 그런 네. 사람들이 네. 분명히 존재한다면 네.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라도 보호를 해야 네. 되니까 네. 그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흑인 분들이나 네. 뭐 어린이들 네. 그리고 여성분들 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가 좀 예. 필요하다 싶으면은 네. 아직 인식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그거를 네. 좀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네. 그런 장치로 그것들을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하죠. 네. 그래서 네. 뭐 그 60년대의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제적인 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네. 네,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실은 이제 법 없이 살면 제일 좋죠. 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창조하시고 했을 때는 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죄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따라서 이제 법들이 로마의 어떤 법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런 상황들이 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차별 금지 하면은 말이 참 좀 되게 듣기에는 좋은 것 같거든요. 듣기 좋죠. 예.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저도 진짜 어떤 제가 주변의 분들에서 차별을 받는 분들을 잘 못 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만큼 그런 사례들을 제가 경험을 못해서 정말 세상에 그런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어떤 군대에서 한 병사 한 분이 하사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였는데 여성으로 성 전환을 한 다음에 그게 밝혀져가지고 강제적으로 전역을 당했어요. 한국에서 네, 전역을 당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좀 그래도 여성이라 하더라도 군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한데 어떤 그런 성의 전환이라든지 어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차별을 당한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용의 문제라든지 어떤 사회 전반에서 좀 보는 시각들에 차별적인 아무래도 그 눈빛이 있다 보니까 이런 법안을 좀 발의를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그 기독교가 그런 차별을 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요? 네. 아니 뭐 성경은 아니, 저희가 기독교가 좀 약간 반대 입장에 서 있다 네. 보니까
괜히 그냥 이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반대한다, 뭐 아니면 찬성한다, 뭐 그냥 이건 다 쓰레기고 아니면 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거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든 인식 개선이든 사회적인 노력이든 어떻게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를 제일 앞장서서 해왔었고 네. 제일 그것에 근거를 제공했었던 게 저는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의 기본적인 그런 원리 자체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네. 우리가 뭐 계속 얘기하는 그런 네. 부분들이 계속 겹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거는 한 명 한 명이 되게 존엄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아하. 이거를 유일하다. 유일하다. 그거를 굉장히 이게 과학이나 다른 것으로는 증명할 수 없고 네. 다른 것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이렇게 제시할 수 없지만 네.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진리다라고 네. 생각하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서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용납될 수 있고 네. 실제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또 썼잖아요. 네. 신약에서 네. 거기에서 굉장한 선언들을 하잖아요. 네. 뭐 남자 여자 뭐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네.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다. 네. 그 당시로서는 그런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어마어마한 그 선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런 차별을 최대한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때 우리 흑인 이야기했을 때도 그 마틴 루터 킹이라는 그 목사가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논리는 성경에서 더 우리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인 성경에서 우리가 다 동일하다고 했다. 네. 나는 그래서 네. 이것을 그 요구한다,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우리도 그런 차별에 대해서는 네. 앞장서서 그걸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차별을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법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하려는 시도잖아요. 네. 근데 이 법이라는 거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이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네. 그 안에서 네. 그리고 이 법이 제시하고 있고 법이 이렇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강제력이 거기에 이제 네. 그 국가의 이제 권력이 그렇죠. 거기에 이제 네. 들어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법을 한번 제정할 때 어떤 선을 어떻게 긋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역차별이나 아니면 네. 그 법에 네. 의해서 네. 또 다른 목소리가 묻힐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네. 저는 좀 약간 포인트가 그거여서 네.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 차별하는 거는 없애야 되고 법적으로도 그걸 보호해줘야 되고 하는데 네. 그것을 더 많은 합의를 끄집어내고 더 많은 이런 생각들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그 차별 법 때문에 또 차별이 생기는 일들을 네. 미연에 좀 방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체가 진짜 차별 없이 실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네. 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기독교 단체나 보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를 하고 의심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 봐도 좀 너무 자극적으로 선동하는 것 같이 이런 법이 통과됐을 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봤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들이 기독교에 관련된 그 영상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준 전도사님 저희가 그게 어떻게 진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이미 한번 이 법안이 통과가 된 다른 나라들도 있고 네. 또 저희들이
팩트 같은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좀 저도 유튜브에 이런 포괄적 차별법에 관련된 것들을 저도 조금 보고 네.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네. 저희 기독교인들 특히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이슈가 뜨거운 감자처럼 올라왔을 때 네. 굉장히 그 설교 시간에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거론을 하셨죠. 네. 그리고 개개 큰 목소리를 내신 분도 많고 네. 제가 듣기에는 뭐 여기서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느 교회는 그 목사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매주 하셨기 때문에 네. 언론 단체가 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세팅 다 예배 시간에 하고 다 찍어갔다는 얘기가 네. 있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네. 정말 정의당에서 그런 목소리를 냈을 때 네. 저들이 어떤 법이 상정되기를 원해서 제안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목사님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강단에서 선포한 말들이 실제 지금 정의당에서 얘기한 거하고는 많이 벗어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앞으로 설교를 이런 동성애나 이런 성적 그런 차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간다든지. 근데 사실은 정의당에서 얘기한 거는 그 영역이 네 영역이거든요. 네. 고용, 재화, 용역, 교육, 행정 서비스. 여기 안에서의 차별을 받았었을 때 네. 그것도 당장 그거를 법적인 어떤 효력을 발정해서 그 사람을 교도소에 끌어넣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한 건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일단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차별을 가하는 사람한테 일단 노리수를 주고 네. 거기서 이제 역차별을 하게 되면 그걸 네. 이용해서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게 법적인 거로 가는 거지. 네.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공부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 조금 너무 지금 긴장돼 있는 어떤 보수 진영의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줌으로 인해서 더 긴장시키고 더 반감을 일으키고 우리의 목적은 사실 저들과 적대감을 넣고 반목하고 이런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네. 어떻게든 생각과 이런 의견은 좀 달라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성경적인 내용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잘 전달하고 또 아닌 거는 정확하게 아니라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이게 너무 그런 분위기로 저는 그렇게 몰아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약간 요동이 돼서 네. 이게 저렇게 막 이렇게 퍼져나간 것 같아요. 그런 긴장감이.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두 분 전도사님도 이제 다 안수 받으시고 앞으로 이제 퓨처 목사님이 되실 텐데 약간 성도들을 이끄는 그런 면에서 정확한 내용을 잘 전달하고 지혜롭게 전달을 해서 좀 평화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같이 고안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그게 좀 저는 좀 아쉬웠고요. 네. 두 번째는 전 항상 이게 전도의 방법에서 제가 여성들을 성경방에서 인도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정치 영역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교회의 어떤 영적인 영역 이외에 우리의 삶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일어나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이런 이슈들을 저는 지금까지는 저희 세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어떤 거룩한 영역과 속된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세퍼레이션이 이분법이 너무 강해서 네. 그거는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좀 등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미국도 지금 대선으로 좀 굉장히 뜨겁죠. 저도 이제 시민권으로 저도 투표를 할 건데 거기에 보면은 누가 어느 대통령을 내가 투표를 해야 될 건가. 네. 거기에 대한 그러한 내가 결정을 잘 할 수 있으면 평소에 우리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며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며 정치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과 또 조사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목사님 해주시는 말씀에 전혀 의지해서 그분이 해주시는 말은 정말 신과 같은 말인 거예요.
네. 저희 세대는 약간 그랬었어요. 음. 이제 두 분은 또 더 젊은 세대시고 앞으로 더 또 뉴 제너레이션을 이끌어갈 그런 세대이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우리 세상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공존하면서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목소리를 우리가 내고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과 좀 정확한 어떤 판단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길러주고 좀 네. 그렇게 인도가 됐으면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저는 이번에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사실 그 성경에서 보면 그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면 죄를 범하는 거다. 또 내지 99의 어떤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내용이라든지 또 특별히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 딱 있진 않지만 뭐 유다서 1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불구덩이에서 사람을 건져내라. 더럽혀진 옷은 그거는 뭐 미워하되 그렇지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할 그런 내용이 있을 만큼 성경과 하나님과 어떤 예수님은 어떤 차별이나 어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 어떤 단체들은 어떤 이런 부분에 의심을 가지고 뭔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2007년부터 상정될 때마다 그것을 반대한 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단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발의가 됐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그런 얘기를 지금 나눠보고 있거든요. 우선 지금 이게 발의잖아요. 그 발의는 통과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이거 하면 어떻겠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의,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서 이제 올려진 거지. 올려져야 돼. 이제 입법기관인 이제 국회에서 이제 올라오는 법들을 이제 나중에 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네. 하자, 통과시키자 말자. 네. 근데 이제 발의 자체를 하려면 10명의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막 된 거예요. 네. 이제 지금 이게 통과됐고 뭐 이거 하면 끝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아직 여지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외사례들을 많이 듣고 많이 네. 보고 하잖아요. 저희는 네, 지금 네, 미국에서 네. 살고 있고 네. 뭐 분명히 미국에서도 특히나 저희는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네. 이게 법적으로 강제했을 때 네. 위축되는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음. 크리스찬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 강제성이 우리를 이렇게 조금 약간 제한받죠. 제한하게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준 전사님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그거를 너무 과대하게 설명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네.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네. 뭐 몇 가지 우리가 듣던 그런 내용 중에 뭐 미국에서 소송이 일어났었던 그런 내용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어떤 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케이크 같은 거 케이크집을 운영을 하시는데 케이크집에서 동성 커플이 와서 우리 결혼 케이크,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했다가 소송이 붙었다. 네. 거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소송이 붙은 것까지는 팩트고, 근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뭐 징벌적인 그런 법적인 제재를 받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결국에는 소송에서 이분들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장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고 네. 또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거는 지금 이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이분이 영리 목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케이크라는 그런 자기 사업을 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설교를 하거나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랑은 다른 영리 목적으로 뭔가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이제 차별이 있냐 없냐 뭐 이걸 다퉜던 네. 그런 문제였다라는 걸 우리가 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근데 네. 근데 아까 그 준 전도사님 그 우리 한국에서 네 가지 영역에 네. 네. 그 중에 이제 재화가 들어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혹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헌금을 걷기 그거는- 위한 재화로 그거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있더라고요. 저희 스스로를 그렇게
설명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저는 그거는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설교자가 네. 설교를 하는데 동성애를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그 일반적인 사람이 당신이 지금 이것도 설교하는 것도 이 헌금을 걷기 위한 재화를 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 하는 그거에 거 대해서 아닌가? 그러면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팩트 체크를 좀 하자면 미국에서 실제로 동성 커플이 와서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주례를 해달라라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 상황이랑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저희가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보시면 네. 채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그냥 교회가 아니고 돈 받고 이 사람들 결혼을 해주는.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을 할 때 증인이나 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네. 필요한데 그게 이제 목사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네. 근데 그걸 돈 받고 해주는 영리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곳인 거죠. 거기는. 네. 그러면 그런 채플에서 내가 동성 커플이니까 안 해주겠다. 이거는 재화 용역에 연결이 되니까 그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냥 목사고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동성 커플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 했을 때는 좀 먼저 첫 번째로 선행돼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정관이 필요해요. 그 바일러라고 네. 우리 교회는 이런 법을 따릅니다. 네. 교회 내에서 지켜지는 그런 법이 있는데 네. 거기에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놨다. 만약에 우리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고 우리는 성경에 반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정할 수 없고 거기에 네. 따른 것은 우리는 거부한다. 네. 라는 게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정당하게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제재받거나 네. 그 교회 안에 있는 법을 국가가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 미국의 지금 정서고 미국의 상황이다라는 네. 걸 좀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게 이거를 한번 열기 시작하면 점점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네. 또 법관들이 네.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의 이것들을 확대 해석해서 네. 그렇게 판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우리 법관들이 갖고 있는 재량이 있긴 있지만 법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네. 그건 당연한 상식이고 네. 그법 바깥으로 그런 내용들을 억지로 끄집어들여서 만들어낸다? 그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발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으면 이제 그걸 더 이렇게 점점 진보시켜서 네. 그것들을 이제 제재할 수 있도록 가는 길이지. 네. 뭐 지금 그런 법이 없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거는 우선 맞지 않는 말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 법이 한국에서 지금 발의가 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런 것까지도 다 지금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냐?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준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가 영리 활동에 의해서 그렇게 저촉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고용을 할 때거나 아니면 내가 뭐 그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부딪혔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그 이제 그 1년 이하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근데 그것도 다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밖에서 뭐 영리 활동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뭔가 그런 발언을 했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냥 권고, 그냥 그걸 하지 마십시오라고만 이야기하지 법적으로 그것을 깊숙하게 들어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영리 목적의 뭔가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만 그게 저촉된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우려되는 거는 이런 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신학교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교회 안에 뭐 청소를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고용을 할 때 이제 신학교에서 뭐 그 다른 내용의 사람들을 고용을 할 때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신학교 내에서 어떤 학생들이 만약에 뭐 우리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인 내용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해요. 네. 뭐 진짜로 예를 들면 그 예화가 싫지만 뭐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교가 갖고 있는 방향이랑 반대로 그 부분을 그런
여기 지금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거나 했을 때는 좀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는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직원을 내가 하야한다. 내가 아니라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야할 때 그러면 그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이 만약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아니면 동성애 예, 뭐 자료, 그런 뭐 그런 소스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정관 안에 이제 우리의 뭐 그 사람을 공용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뭐 정말? 그거는 보호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학교나 뭐 이제 공공적인 그런 기독교 부분 안에서는 단체나 기독교 단체나 아니면 뭐 이랜드 같은 아니 뭐 그런 건 기독- 당연하고 거기는 이제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 얘기잖아요. 이제 한국의 이 한국- 법에 대해서도 예. 뭐 그런 부분은 좀 약간 확대해서 해석이 되면 이게 통과가 됐을 경우에 좀 위축되지 않을까?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그 케이스별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소지가 약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약간 미국의 상황은 음. 그런 분들하고 좀 어울려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생활하는 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시선이나 심하니까. 차별이나 이런 그게 너무 심하니까. 그 이게 지금 만약에 뭐 저희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에 지금 너무 이렇게 막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있어서 근데 그걸 좀 약간 환기시킬 필요는 있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동남아 분이신데 너 뭐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의 나는 어떤- 싫다 아니면 뭐 네. 이슬람 종교인이기 때문에 네. 우리 지금 이 기업에서는 나너 네. 쓰지 않을 거다.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좀 약간 보호받아야 되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대화하면서 네. 그 선들을 좀 잘 지금의 시기에 맞춰서 네.